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아주택, 모아타운. 처음에 모아주택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지금은 보니까 모아타운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리 지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를 받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 보통 정비 사업을 하면 대규모로 부지를 크게 해서 크게 구역을 설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획 경계상 그렇게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 강남 지역에 그런 구역들이 많은데 거기는 이제 블록 단위로 소규모 블록 단위로 주택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블록 단위로 정비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고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부터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렇게 호칭이 불렸다가 지금은 모아타운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8일 날 이 모아타운 대상지 공고가 있었어요. 봤더니 2월 10일 날 1차 공고가 있었어요. 1차. 그래서 이 내용 차이가 어떤 건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거기에서 좀 인사이트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여기는 이제 변경된 건 없어요.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 내용들은 기존의 것과 동일해요. 뭐냐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미만 부지고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인 지역이고 보통 3분의 2 지역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이 정비사업 대상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 소규모는 2분의 1 이상인 지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공모기간은 3월 21일까지고 그리고 이게 좀 감을 못 잡겠는 게 2차 공모 제출 예상 지역이에요. 제출 예상 지역. 이 제출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짜 발품을 잘 팔아야 되는데 서울도 좁으면 몰라도 이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다니다 보면 그렇게 좁은 공간이 아닌데 제출 예상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공모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타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제외 지역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려오면 여기도 똑같아요. 25개소 신속통합도 25개소 내외로 선정을 한다고 했죠. 이 소규모 재건축 모아타운도 25개소를 선정을 해서 매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단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도 뭐 특히 그건 없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대상지 평가 방법이 바뀌었어요. 배점 중에 바뀐 부분이 뭐냐면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여기가 30점에서 20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20점이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부합 여부 50점에서 60점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보면은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디테일하게 보면은 뭐냐면 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이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외부에서 그 추진하려는 세력이 있어야지 이게 의견이 수렴이 돼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유형의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 정비 사업을 이끌어 가려는 세력들이 잘 출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요 핵심지 입지 아니면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후저층 주거 지역에 누가 부동산을 많이 신경 쓰면서 그렇게 여력이 있어가지고 시간적 여력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어려우니까 이 공모도 물론 많은 곳에서 하겠지만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거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30점을 주는 것보다 여기에 60점을 줘서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지금 점수를 바꿨다 이거예요. 뭐냐면 추천안이 심각하고 공원녹지 조성 여부가 부족하고 그리고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그리고 가서 필지 여부 요거는 주택 동의 여부와 상관이 있나요? 그 현상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 해야 돼 여건이 부합돼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과반이 넘는 거예요. 과반이 뭐냐면 이전에 여기 동의 여부가 30점이고 정비 시급성이 20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는 정비 사업이 정부가 의지는 있어도 지자체에서 의지는 있어도 이 지역에서 의지가 없으면
사업이 삐끗할 수도 있는 그런 배점 구조를 갖고 있었다면 여기는 어떻죠? 조금 부족해도 끌고 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차장 심각 여부도 여기는 200대 미만이 10점이었는데 여기는 100대 미만이 15점으로 더 늘어났죠. 그리고 다세대 등 밀집 지역은 20. 즉 뭐냐면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에 이 모아타운이 잘 진행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블록 내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비율을 고려를 해서 들어가야지 나중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판가름이 나는 그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그 지역에, 그 블럭에 다세대 주택이 많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제 매도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단독주택을 사서 평생 즐겁게 살려고 했지만, 큰돈 들여서 리모델링도 했지만 타이에 의해서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이제 그 대규모 정비 사업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상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다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빌라 소액 투자는 이런 지역을 노리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뭐 밑에 내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죠? 지분 쪼개기.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 발표가 되는지, 적용이 되는지, 이 지역은 봤더니 대상지 발표된 다음날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한다. 이거는 신축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구축에 해당되는 거는 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축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그래도 자유로운 게 뭐냐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후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가능성만 이제 내비친 거니까, 구축 같은 경우에는 아무 걱정 없이 거기에 이제 신성통합이다, 아니면 3080 공공주도 복합사업이다 라는 그런 그 후보지나 이런 데가 아니면은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구축도 원활하게 사고 팔 수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안 묶였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을 선별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강의를 이제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제가 전문적인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제가 이제 쌓아온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가 홍보 채널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모집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하단에 URL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제가 지금은 이제 그 일정을 잡아놓긴 했는데 그 일정이 좀 빠듯해요. 그래서 그 일정 말고 또 외적으로 또 강의 날짜가 잡히게 되면 그 공지를 해서 뭐 단톡방이든 뭐를 통해서든 연락을 통해서 강의를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뭐 지금 저도 구독자가 지금 많진 않아 가지고 이게 원활히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영상 찍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